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영어 강사 임건규입니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2015년 새해가 시작된 지 7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수험생들이 이제는 고3 7일 1차가 된 건데요. 이제 실감이 좀 나십니까? 예, 오늘 강의는 예비 고3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겨울방학 영어학습법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번 수능과 지난 수능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1년을 공부했을 때 앞으로 우리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영어 실력에는 어떤 영어 학습법을 지금 겨울방학에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수능에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6학년도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겨울방학 영어학습법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2015학년도 바로 2달 전에 봤던 시험이죠. 그 녀석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 그 전년도, 다시 말해서 2014학년도 수능과 이번 2015학년도 수능 영어를 비교해보는 것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살펴보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4학년도와 비교해서 이번 수능 영어는 분명 쉬웠습니다. 만점자가 2014학년도에 비해서 10배 이상이나 늘었고 1등급을 나누는 점수 커트 라인이 5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것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만점자, 원점수와 표준점수 그리고 그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학년도는 만점자가 3.37%나 엄청나게 양산되었고, 그에 반면 그 작년도 시험에서는 0.3% 거의 만점자가 없었습니다. 이 작년 같은 2014학년도 같은 경우에 이 0.3%에 해당하는 표준점수 136점을 맞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학 원서를 쓰는데 여유로움을 느꼈을 것이, 반면 올해 만점이지만 132점에 불과한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다소 조금 빡빡하게 원서를 쓸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 여러분도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쉬운 수능이 가지는 의미를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언론에서 여러분이 많이 접했던 건 이런 겁니다. 수능이 쉬워졌다. 특히나 영어와 수학이 쉬웠다. 영어는 역대 가장 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많은 수험생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잘 모르시겠죠? 언론사에서는 이럽니다. 그래, 수능이 쉬웠어. 영어가 쉬웠기 때문에 대학에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너무 눈치를 많이 볼 것이다. 눈치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여러분의 1년 선배들이 원서 쓸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받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10명 중에 2명 내지 1명 정도만 그런 빡빡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수능 영어가 어렵다, 수능 영어가 쉽다는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차 다시 한번 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표를 다시 보시죠. 네, 우리가 아까 만점자에만 주목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눈을 살짝만 낮춰주세요. 우리가 3등급 컷신 점수 83점 원점수, 그리고 2014학년도 기준으로 81점 원점수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3등급 커트라인, 다시 말해서 3등급과 4등급을 결정하는 그 커트라인 점수가 비슷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권이 아닌 중상위권 내지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시험이 쉽던 시험이 어렵던 간에 상관없이 시험은 진행된다는 것이겠죠. 최근 몇 년간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어렵다, 쉽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0명 중에 2명, 다시 말해서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3등급 중간대에 속하는 친구들의 이야기죠.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쉽다, 어렵다를 구분합니다.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의 학생들은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자기의 느낌은 비슷합니다. 아는 건 맞추고 모르는 건 틀렸어. 이것이 그들의 공통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야. 즉 10명 중에 2명 정도야 시험이 어렵고 쉽고의 영향을 받겠지만 나머지 학생들, 통계적으로 볼 때 10명 중에 8명, 대다수의 학생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이 점을 우리가 숙지해야 됩니다. 우리 중위권 학생들은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시험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영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일종의 벽이에요. 그 벽을 타넘는 준비를 그리고 바로 지금 이 겨울에 해야 되는 것이겠죠. 물론 상위권에게도 벽은 있습니다. 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표준 점수의 벽에 갇혀요. 130점이라는 벽에 갇힙니다. 자기가 아무리 더 잘하고 싶어도 만점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102점은 높지 않습니까? 원점수가. 원점수 100을 맞으면 정해지는 표준 점수 130을 넘기가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험이 쉬워졌을 때 상위권이 느끼는 부담감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혹시 실수로 3문제 정도를 틀렸을 때 125점 이하의 표준 점수를 받게 될 텐데 이 125라는 점수가 참 웃긴 점수입니다. 그쵸? 지방 교대나 국공립대 사범대를 쓰기에도 사실은 힘든 점수대예요. 만약 내 과목이 딱 이렇다면 영어가 가장 많은 입시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인데 여기서 125점 이하가 된다면 상위권 학생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년도 수능과 이번 수능을 비교함으로써 좀 쉬워졌구나, 쉬웠는데 그래 나한테는 의미가 좀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일단은 인식을 하고 가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년도보다 이번에 연계가 많이 돼서 다시 말하면 EBS 지문을 그대로 가져다가 문제를 출제한 게 좀 많아졌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2문제 정도는 더 많이 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 문제들을 몽땅 외우면, 다시 말해서 이 번역된 한글 내용을 다 암기하면 나도 상위권 점수를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많은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들을 보면 나도 외워서 만점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리건입니다. 훌리건이에요. 그렇죠? 오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정말 순진하게 한국말 해석에만 집중했다가는 정말 큰 낭패를 봅니다. 올해도 많은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전공법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집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거에 어차피 히스토리예요. 역사는 역사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과거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2016학년도에 영어는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먼저 지난달에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일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죠.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이라는 보도자료의 일부였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발표했는데요. 이 1, 2, 3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나 이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전체 사교육비의 6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영어 교사의 질을 높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뒤에 나오죠. 수능 연계 교재의 어휘를 기존 5,600여 단어에서 고등교육과정 수준인 3,000여 개는 낮추겠다. 그리고 추상적인, 사변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경험적이지 않은 이 막연한 철학적인 내용들을 배제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래서 난이도를 확 낮춰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5,600에서 3,000으로 낮췄다고 했을 때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5,600에서 있잖아요. 잘라서 2,600과 제가 3,000으로 나눈다면요. 얘들은 다 기본 어휘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있는. 얘들은 전부 어려운 어휘예요. 얘들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2년에 걸쳐서. 그렇다면 결론 이거죠. 2년 후에
정확히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년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우리 추측할 수 있죠. 그 단계상에 있으니까 내년 조금 쉬울 겁니다. 올해와 비슷하거나 이런 거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도자료 하나만 가지고도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 다시 말해서 사교육을 잡아야 되니까 수능 영어를 약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싸 하는 생각이 조금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우리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릴게요. 우리가 EBS 연계 교재가 총 몇 권이었습니까? 듣기 한 권 있었어요. 그죠? 고교 영어 듣기. 그 다음에 수능 특강과 인터넷 수능 2권. 그리고 엔제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수능 완성해서 총 6권인데 이 엔제를 출시를 하되 엔제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출판은 되는데 연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이 순수하게 빠진 거죠. 300여 개의 지문이 통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1000여 지문을 우리가 10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300여 개가 빠진 700개 정도의 지문만 가지고 쌓으면 되니까 확실히 부담은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2016학년도가 그러니까 연계가 지속되겠구나. 이거는 연계를 끊지 않겠구나. 오케이. 그리고 난이도는 유지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 점을 캐치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이 겨울 전략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얘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쉬워지는 영어인데 선생님 저한테는 이것이 혜택입니까? 아닙니까? 기회입니까? 아니면 좌절을 줄 시련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기회죠. 통계적으로 대다수에겐 기회죠. 왜냐? 최상위권은 10명 중에 1명, 상위권은 10명 중에 2명이니까 통계적으로 이 나머지 8명에게는 기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모두에게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움켜쥘 수는 없어요. 왜? 노력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의 점수가 올라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1, 2등급의 원점수는 바뀔 수 있으되 3등급 컷 이하로의 원점수는 바뀌지 아니한다. 즉 3, 4, 5, 6, 7, 8, 9등급이 느끼는 이 영어는 쉽던 어렵던 간에 그 문제가 난이도가 어떻든 간에 나의 체감은 똑같은 거예요. 3, 4, 5, 6, 7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 이 아래에서 여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회예요. 지금 4, 5, 6인데 5, 6, 7, 8인데 1, 2는 보장은 못하지만 왜? 시간이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능이 단어가 쉬워지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배제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꿈을 한번 꿔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회가 눈에 보이니까 의욕에 불타야겠죠.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지? 그게 정상적 여러분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봅시다. 가장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도 있고요. 이 검정고 출신 학생들도 있고요. 많아요.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정말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테니까 10개월 뒤에 저의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신도 아닌데 그죠? 예상하기 힘들고요. 아이들마다 잠재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의욕의 수준이 다르고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만약 학습 방법이 바르고 충분한 시간 노력을 한다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충분한 시간은 방학이라면 영어는 3시간 이상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정도 투자한다면 4, 5, 6인 친구가 3으로는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들이대는 친구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 아니 내가 3 맞으려고 지금 1년 공부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여러분 3등급은 쉬운 등급이 아니에요. 3등급은 쉬운 등급이 아닙니다. 내 과목이 다 3등급이면 상당히 우수한 대학에 들어갑니다. 특히 3등급, 2등급을 한 번도 맞지 못한 학생, 이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보지 않은 학생은 1, 2, 3등급을 거저 먹을 수 있다는 이상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4%가 1등급이에요. 그쵸?
여기 7%를 합쳐서 합이 11%까지가 2등급이고 여기 11을 더해서 토탈 22%까지 소위 상위권이 3등급입니다. 이 들어가기 쉽겠습니까? 그쵸? 여기 밑에서 조금 공부를 하면 여기까지 진입은 쉽게 될 것도 같아요. 습관만 좀 고친다면은. 그렇지만 이 위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하위권보다 상위권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훨씬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나 혼자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점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5, 6, 7이에요. 4, 5, 6이에요. 3 갈 수 있습니다. 내가 7입니다. 6입니다. 4등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을 목표로 잡고 우리가 돌진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중하위권 위주로만 얘기를 했으니까 1, 2등급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쵸? 뭐 1등급은 거기서 더 올라갈 때는 없잖아요. 그죠? 예, 떨어질 때는 있죠. 2등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내가 계속 1등급 아니면 가끔 실수해서 2등급이 나왔다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생들끼리만의 경쟁이었죠. 그쵸? 누가 배제되어 있어요? 누가 제외되어 있어요? 재수생 10만 명 이상의 재수생이 제외된 데서 나타나온 통계적 수치입니다. 수능날하고는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재수생은 상당히 강력한 경우가 많아요. 재수생 강세는 매년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새해 초에 막 덕담 같은 거 막 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불길하고 어두운 얘기를 하고 좀 저도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최악을 대비해야 최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네, 1, 2등급 중에 이런 친구만 조심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1, 2등급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상당히 많이 해서 그 선행의 기운으로, 그 선행의 능력으로 지금 점수를 맞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면 어휘력은 좀 부족한데 자기가 감으로 문제를 잘 맞추는 친구. 듣기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다 맞으니까. 이래서 1등급, 2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있어요. 영어는 배제하고 수학하고 지금 뭐 탐구 쪽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수능 당일날 미끄러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겸손하게 꾸준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모두가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60만 학생들이 다 같이 동시에 공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는 공부를 하고 누구는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순위는 바뀐다. 그 순위가 바뀌는 자 중에 내가 있어야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2015년 수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2016년 수능 영어에 대해서 예상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이번에 2016학년도 수능 영어가 여러분 쉽다 어렵다? 그쵸? 쉬워질 것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단어의 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올 EBS 연계교재가 작년보다는 다소 수월해질 것이고 전체 지문의 수가 300여 개 정도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 요거 오늘 머릿속에 완전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겨울방학에 해야 되는 공부 스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포기자 학생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어 쳐다보기도 싫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요. 어느 과목을 반영하는지 그 과목의 비율을, 반영 비율을 보세요. 문과인 경우는 영어가 항상 더 많습니다. 최상위권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영어 반영률이 문과의 경우 수학보다 많을 거예요. 오히려. 그죠? 뭐 1.5배 정도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제외하고는 대학에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설령 지금까지 영포라고 하더라도 등급을 4등급 정도나 아니면 3등급 정도에 잡아주고 열심히 3시간 이상씩 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잠시 후에는 우리 학생들의 성적대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겨울방학 영어학습 요령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적대별 겨울방학 영어학습법. 먼저 상위권 친구들부터 볼까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어휘와 두 번째는 여러분들 독해 문제풀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휘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상당히 좋습니다. 어휘가 불안한 사람들은 변동이 심합니다.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죠. 1등급도 됐다, 2등급도 됐다가 정말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경우에 3등급까지 떨어져요. 그건 실력이 제가 볼 때는 그냥 나는 3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만학의 근원은 어학이고요. 어학의 근원은 어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요, 그냥 무작정 외우라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테크니컬하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 어휘 중에도 여러분이 가끔 헷갈리는 어휘 있습니다. 어떤 것들, 다, 의, 어가 있죠. 다이어라는 건 하나의 단어가 뜻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figure라는 거 있잖아요. figure skating 이런 거 생각나시죠? figure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한국말 뜻이 생각이 납니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뜻이 많으니까. 어떤 친구는 figure는 모습 혹은 뭐 형태, 그리고 도형, 그리고 사람의 몸매, 주로 여성의 몸매를 figure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맣게 뭐 스파이더맨이나 아니면 아이언맨 같은 인형을 우리가 액션 피규어라고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이 figure 뒤에 out이라는 부사가 함께 쓰이면 동사로서 무언가를 알아내다 라는 뜻도 있고요. figure가 혼자로 I figure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나 뭐뭐라고 생각해 뭐 이런 뜻이에요. 대화체에선 상당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 figure라는 단어의 모든 표현을 안다고 합시다. 독해 얼마나 탄탄해질까요? 오역의 가능성이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평소에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고 바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상위권 여러분, 그러니까 상위 15% 이내에 거의 항상 머무르는 여러분께 정말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60일간 우리가 지금 60일이라는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의 양도, 자습할 수 있는 양도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많죠. 이때 여러분은 다의어 그리고 유의어를 전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정리해봤자 한 뭐 300여 단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요. 한 번에 외운다고 안 돼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뭐 3일, 4일 이렇게 인터벌 간격을 띄고서 계속 학습하고 친구들끼리 팀을 짜가지고 암기하는 팀 학습별로, 그룹 학습별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휘는 머릿속에 다시 유의어 혹은 다의어를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잡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독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독해를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 있더라고요. 문제를 풀이한다. 그래서 이제까지 역대 기출문제를 이미 다 풀었고 시중에 있는 제법 어렵다는 교재까지 싹 푼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상식적으로는 항상 만점을 맞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쉬운 고3 모의고사에, 그죠? 그렇다면 실제 아이들의 성적은 어떨까요? 좋지 않습니다. 기출을 풀었음, 시중 교재를 다 풀었음에도 90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친구들을 봤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은 어휘 외우는 것도 싫어합니다만은 문제가 있어요. 답만 맞추면 넘어가고 답만 맞추면 넘어가는 겁니다. 틀리면 답지 보고 이래서 내가 틀렸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죠. 제가 이런 친구들에게 무슨 오답 노트까지 그런 엄청난 노력까지 제가 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양으로 승부하려는 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쌓아둔 책의 높이가 자기의 등급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정확한 이해를 했느냐? 내가 이 문장을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느냐? 이거를 확인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쁜 습관이 있어요. 어떤 나쁜 습관이냐면 글이 이렇게 단락이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상단부를 보고 답을 찾고 맞추면 넘어가는, 상단부를 보고 답이 안 나오면 하단부 살짝 보고 답을 찍고 넘어가는 이런 케이스
정말로 나쁩니다. 최악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기의 실력을 상승시키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런 이유 압니다. 귀찮거든요. 귀찮으면 양에 집착하지 말고 하루에 3지문, 4지문을 풀더라도 정확히 독해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 상위권 친구들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가끔 어떤 친구들이 질문을 가져와요. 그래서 어디 뭐 이제 특정 뭐 인터넷 사이트 강사들이 만든 아주 뭐 1등급을 타겟으로 한 영어 독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저한테 딱 보여줘요. 어디서 많이 본 지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대학교 때 교양 영어 시간에 봤던 지문들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교양 뭐 철학이라든지 요런 교재들 그런 교재에서 이렇게 띄어온 지문들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말 해석을 봐도 아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문을 읽음으로써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많은 양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일부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수능이 점점 영어가 어려워집니까? 아니면은 쉬워집니까? 어려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이야기들, 막연한 추상적 이야기들, 개념 잡기가 힘든 이야기들, 그런 것에 자기의 중요한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위권이면요. 영어가 상위권이고 다른 과목이 약간 처진다면은 영어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쓰되 시간을 줄이고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다른 과목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효과적으로 대입에 임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시간과 에너지를 죽입니다. 그거 자학하는 거예요. 자학하는 거. 내가 모르는 게 막 있네. 열심히 해야겠다. 이 느낌 왔는 건 좋은데 일종의 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생산적 에너지 소비가 아니라 어떤 파멸적 에너지 소비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휘는 다의어를 해결하려고 해라. 두 번째, 독해는 자기가 쉽게 독해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라 라는 것. 이렇게 해서 상위권에 대한 영어 학습법을 했는데 그쵸?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또 추가를 해야겠네. 우리가 상위 4%를 우리가 1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1등급 중에서 진짜로 요 1% 학생들은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던 변동이 없더라고요.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이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 3% 학생들은요 변동이 심하고요. 자기가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밑에서 올라오는 2, 3, 4등급 지금 고3 친구들과도 경쟁을 하지만 이 외부에 있는 재수생과도 경쟁을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칫 잘못해서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거를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1등급이라도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너 떨어질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상위권 학생들이 겨울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중위권 내지 중상위권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 얘기부터 합시다.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이 쉬워지는 수능에서는 최대 수혜자가 가장 혜택을 많이 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그리고 이 나머지 친구들이 있어요. 4, 5, 6등급 이렇게 8, 9등급은 여기서 조금 제외합시다. 그래도 알겠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자, 혜택을 많이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교재가 한 권이 줄었어요. 그죠? 그리고 어휘가 쉬워진답니다. 그러면 학습 부담이 줄죠. 어떻게 독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것만 빨리 쌓으면 쉽게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한 걸음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얘기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까지는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죠? 봅시다.
15%에서 조금 브로드밴드예요. 15에서 50%대 성적에 머물러 있는 학생에게는 지금 졸업의 찬스인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단어도 지금 부족할 거고요. 듣기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읽는 구문 독해와 전체 한 지문을 읽는 단락 독해가 다 같이 힘들 텐데 이 기초를 닦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기가 저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4, 5, 6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죠? 그냥 제가 게을러서 그런가요? 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점수의 상승, 점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은 가장 큰 요인이 하나가 있죠. 단어인데요. 내가 단어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어느 수험생이나 자기 방에 어휘장이 2권, 3권은 있습니다. 출판사별로 다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이 하얘요. 앞부분만 조금 검정이 묻어있고 뒤에는 하얗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체계적으로 단어를 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수능에 고교 3천여 어휘가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어장에는 전부 고교 2천 어휘가 있을 겁니다. 이 어휘에 약간의 파생어를 붙이면 3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 이것만 진짜 제대로 외워줘도 앞으로 나올 2016학년이랑 2017학년도 수능 영어는 막힘이 없이 독해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기회를 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기적이 정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500. 그러면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 2,000개를 언제 다요? 1년이 365일밖에 안 되는데 2,000개를 언제 다 외우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60일 동안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천재는 외우겠죠. 일반적 우리 같은 범인들은 다 외우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500개가 안 된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들어갈게요. 500개가 안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외우면 될까? 이렇게 해봅시다. 평일이 5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하루에 100단어씩 암기는 못해도요. 여러분이 학습은 할 수 있잖아요. 외우지는 못해도 철저하게 학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습을 이제까지 한 것처럼 한 번씩 써보고 가렸다가 떼었다 가렸다가 떼었다 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수동 깜빡인데 이런 거 하지 마요. 별로 좋지 않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청각을 전부 동원해야 됩니다. 첫 번째, 눈으로 봅니다. 봐요. 보기. 근데 손으로 쓰죠? 쓰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듣기입니다. 듣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휘책의 겉면을 보세요. 포장면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mp3를 여기 www. 여기서 다운받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휴대폰에 넣고 다운받은 파일을 재생해서 그 단어의 발음을 알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학습이 돼요. 발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5일 하죠. 그러면 일주일에 500단어인데 여러분들 요게 정확히 곱하기 2가 됩니다. 왜 곱하기 2가 되냐? 주말에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얘를 복습할 거예요, 500단어를. 그래야 성공하죠. 학습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 까먹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까먹기 전에 내가 쫓아간다. 이 추적자의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요. 단기간에 많은 향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00단어를 해요. 주말에 한 번 복습해요. 500개를 2번 본 거죠. 2번 학습한 거죠. 그죠? 주말엔 좀 빨리 해도 돼요. 주말엔 안 듣고 해도 돼요. 그래도 발음이 대충 기억이 날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 한 달 동안 총 몇 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1개월 동안 몇 번 보는 거예요. 이 책을 1회 독하는 거죠. 한번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쵸? 60일이 우리가 있는데 겨울이 그 30일 동안 한 번을 제대로 본다고요. 물론 이렇게 한 번 제대로 본다고 해도 다 외우진 못하겠죠. 우리가 천재가 아니니까. 그러면 두 번째 30일 이렇게 한번 해봐요. 두 번째 30일은 200 학습, 200단어 해보는 거야. 해보는 겁니다. 곱하기 5 하는 거죠. 이때도 반드시 보고 쓰고 들어야 돼요. 아, 플러스. 요 얘기를 안 했네. 쓸 때 이런 친구 있어. 20번씩 쓰는 친구 있어. 제가 무슨 기계입니까? 기계 아니잖아요. 3번에서 4번만 쓰세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수업에서 몇 번을 쓰는 것이 단어 암기에 효과적이냐 이런 얘기를 교수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3번, 4번 한 거랑 10번, 20번 한 거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출처는 찾을 수 없지만 3번, 4번 학생들에게 시켜본 결과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쓰면서 하면 충분히 하루에 60분을 넘지 않는 시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면 일주일에 1000이죠. 그죠? 이것도 곱하기 2 해야죠. 왜? 토요일, 일요일날 여러분은 들어야 되니까. 왜? 안 그러면 대학을 가기가 힘드니까.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또 다른 1개월 동안 2회 독을 하는 거죠. 전체 3회 독인데 알고 보면 6회 독이에요. 왜 6회 독이냐? 주말에 복습을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6회 독을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제 단어가 비슷하게 생긴 단어들끼리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막 헷갈려 이제. 이렇게 6번을 보면 이때부터는 다시 3월이 되거든요. 3월이 돼서 EBS 수능 특강 연계 교재를 공부하게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해요. 단어는 막 더 하고 싶은데 막 간질간질한데 이제 좀 해가지고 그때는 다시 단어를 100개로 줄여서 매일 조금 더 자세히 처음에 외울 때는 그 단어의 첫 번째 뜻만 외웠으되 이제는 그 단어의 2차적, 3차적, 4차적 뜻까지도 그 단어의 파생 표현, 명사적 표현은 뭐고 부사적 표현은 뭔지까지도 공부를 해가면서 완전히 하는 거죠. 언제까지? 6월 평가원 때까지 해봐요. 거짓말이 아니라 6평 때까지 그 단어장에 있는 90%의 단어가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하게 석판에 새긴 것처럼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해봤어요. 6평까지 매일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여러분 정말 강해집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인 어휘 학습, 우리 중2권 학생들에게 체계적 어휘 학습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저거 해야 되죠. 그러면 단어만 계속 외우면 됩니까? 저 어떻게 합니까? 단어만 외우면 독해가 되나요? 단어만 외운다고 되지는 않겠죠? 그럼 무엇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독해의 기술 이게 있습니다. 리딩 스킬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많은 강의가 인터넷에 게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4, 5, 6, 7, 8등급인데 지금 장문 독해를 여러 문장 있는 장문 독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가 지금 기출문제를 막 푼다고 해서 역대 기출을 다 푼다고 해갖고 그 친구 따라서면 안 됩니다. 이게 똥찌개 들고 시장 따라가는 꼴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한 문장을 정확히 독해낼 수 있는 무엇을? 구문 독해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문장. 이 친구들 중에는요. 이 단어들이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이 정말로 쌀 알갱이처럼 따로 놀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친구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 어떻게 단락 독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철저하게 한 구문을 60일 동안 공부하고 그 구문의 난이도는 고1 정도라도 괜찮아요. 기본 과정이라도 괜찮아요. 그 녀석을 최소 3회독 하세요. 혼자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주변에서 주변 강좌의 도움, 인터넷 강좌도 되고 실제 강좌라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고 그것을 3번은 복습은 해야 자기 있게 됩니다. 한 번 과정을 끝낸다고 자기 있게 됐으면 자기는 벌써 1등급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감이 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구문 독해까지 여러분께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봅시다. 4등급이 가장 애매한데요. 4등급은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 중2권 중에 4등급 학생들은 저 구문 알아요. 구문 이미 많이 했어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구문 독해 끝난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문이 끝난 다음엔 자기 수준에 맞는 독해를 많이 해서 실력을 늘려야 돼요. 그럼 몇 학년 가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고2에서 고3 사이에 그런 독해 문제집을 푸는 것이 여러분에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어려운 걸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권
하위권 제가 제목을 출구 전략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든지 이제 도망을 가야 되고 하위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위권은 냉정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냉정해야 돼요. 뭔 냉정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영어가 예를 들어서 40%포인트다. 그럼 이 친구가 국어, 수학, 탐구는 과연 몇 %일까? 여러분 알죠? 비슷합니다. 영어만 40인데 나머지가 전부 1, 2, 3등급이다. 아, 이런 경우 없어요. 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학원 10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못 봤어요. 이런 친구들. 되게 드물어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면 4, 16이죠. 퍼센티지 포인트가 160% 포인트입니다. 대학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전문대도 수월하지 않아요. 전문대조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해요. 내가 이 과목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점수를, 평균 점수를 어느 정도 올렸을 때 갈 수 있는 대학. 이걸 찾아줘야 돼요. 국공립, 지방 4년제 평균 70% 올라야죠. 그래야지 그중에 좀 하위과를 가고 80 정도 되면 약간 괜찮을 과를 가고 85 정도 되면 제일 좋은 과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네 과목을 다 자기가 무겁게 어깨에 올리고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 꺾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선택! 이 중에 영어를 포함시키면 저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던 얘 중에 어떤 애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집중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요즘에 인기 있는 핫한 대가 여러분 간호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간호대들 중에서 전국 4년제인데 전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식 4년제대 중에서 3과목만 반영하는 데를 제가 한번 아직에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화여대부터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청주대 같은 경우는 2과목만 반영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죠? 선택을 해서 집중하란 말입니다. 3과목에. 자기가 재수할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개월 동안 승부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근데 퍼센티지가 40 정도밖에 안 돼요. 30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한 과목을 배제한다고 해서 그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특정 과목의 패배는 특정 과목을 포기하는 것은 패배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 점을 반드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위권 친구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위권과 학습 전략이 상당히 비슷하고요. 특히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듣기도 많이 못 맞추잖아. 그죠? 그래서 듣기도 스크립트에 있는 녀석을 구문 독해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들어야 합니다. 내가 눈으로 봐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들어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휘 그리고 구문 독해 그렇죠? 아주 쉬운 것으로 고1 수준의 구문 독해를 하시고 듣기 스크립트와 함께 듣는 연습을 해 주시면은 그리고 선택, 집중을 하면 우리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어를 당연히 가장 중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영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상, 중, 하위권별로 올겨울 영어 학습에 대한 제가 팁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2016학년도 영어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그리고 올겨울 영어 학습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지금부터 60일간 이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를 시작으로 2016학년도 수능 영어의 성패가 갈릴 거라는 점입니다. 네, 다가오는 입시도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영어 강사 임건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